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깨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는 모습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쉽게 하는 남자, 쉬운 남자 방훈입니다.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아시죠? 만능의 그런 박사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서 재수없고 농구도 잘하고 그런 형들이 좀 있었죠. 그런 형들이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고 계시는 아이섀도우 제형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형별로 장점과 단점을 알고 계시다면 확실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훈TV만 보시면 모두 화장품 박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여기서 좀 쨍하고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거 넣어주세요, 방 PD님. 첫 번째는요, 프레스드 타입 환한 거. 두 번째는 프레스드 습식 타입. 세 번째는 베이크드 타입. 네 번째는 파우더 타입. 다섯 번째는 리퀴드 타입. 여섯 번째는 크림 타입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신랄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스드 타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스드 타입은 말이죠, 이게 파우더 타입과 오일이 베이스로 해서 합해져서 쫙 눌러놓은 타입을 프레스드 타입 아이섀도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이렇게 바비 브라운처럼 낱개로 나와 있는 컬러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틸라 제품처럼 팔레트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의 발색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컬러가 온전히 내 눈으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발색력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조금 가루 날림이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스 타입의 정도라든지 이 프레스의 압축의 힘의 정도라든지 들어가 있는 오일의 정도에 따라서 이 발색력의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프레스드 타입이 다른 제품 대비. 그러니까 아이섀도우 프레스드 타입을 보면 이 브랜드의 퀄리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뭐 이런 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을 강하게 하면 발색력이 떨어지고요. 압축의 힘을 조금 더 가볍게 하면 발색력이 높아지고요. 컬러를 보고도 압축의 정도를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레스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력이 약하고 밀착력이 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화장품들에서 낸 게 바로 습식 타입이라고 조금은 좀 촉촉한 타입. 그래서 이건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실리콘의 함량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쫀쫀해 보이고 조금 더 얘가 푹신푹신한 그런 타입의 아이섀도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프레스드의 단점이었던 밀착력이라든지 지속력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가는 그 날림이 좀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실리콘이라는 거를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깨집니다. 보셨죠? 푹신푹신하고요.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던진 걸 보시면 던져서 바삭거리고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가드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면 안에 내용물이 바깥으로 온전히 다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습식만에, 왜냐면 이 사라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겠고요. 프레스드는 잘 깨져서 문제, 얘는 빠져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 중에서 몸값이 좀 비싼 애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이크드 타입입니다. 아시죠? 구워내는,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마음으로 공장에서 싹싹 구워서 고열과 압축을 동시에 해서
나오는 타입을 베이크드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크드 타입의 공통점이라면 좀 비쌉니다. 비싸고 발색력이 이렇게 막 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광택감이 있는 좀 이렇게 피부를 감싸는 그런 질감을 표현하기가 좋아집니다. 단단하고 밀도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착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루 날림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좀 편안합니다. 매트한 타입에서는 베이크드를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베이크드 타입은 대체적으로 좀 고가의 브랜드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뭐 샤넬이라든지 크리스찬 디올이라든지 여러 브랜드에서 베이크드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많이 출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워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장인의 정신을 이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이게 있는 분들이 주로 이게 굽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파우더 타입입니다. 이 파우더 타입은 펄을 즐기는 여성분들이라면 다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화려한 타입이에요. 지금 대표 제품으로는 우선 맥의 피그먼트가 있는데요. 이 입자 자체를 그대로 얼굴에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가루 타입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고 밀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킬이 필요한, 스킬이 있을 때 얼굴에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수경 원장님도 이런 날리는 펄의 느낌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입자 그대로의 느낌, 이 펄의 그 입자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파우더 타입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왜냐면 가공을 뭐 압축이라든지 구워낸다든지 이런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컬러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이게 생맥주라면 이 베이크드는 병맥주 같은 뭐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의 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게 이런 파우더 타입의 가장 장점이라. 표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프레스는 캔맥주인가? 하여튼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게 중독돼요. 요즘에 방피디님도 자주 웃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혀를 차더니 요즘에는 웃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리퀴드 타입 되시겠습니다. 이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가 엄청난 붐을 가져왔죠. 여러분들 뭐 누구나 집에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 정말로 이거는 스틸라 정도의 판매량을 올리려고 하면요. 이 제품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느 집에나 한두 개씩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이 펄감이 그대로, 그리고 이 펄감이 있잖아요. 마른 펄감이 아니라 촉촉한 펄감. 이게 그렇게 다른 섀도우보다는 공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생산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후문이 있긴 합니다.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색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고 파우더 타입이나 그런 걸 덧대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의 역할을 하기에도 좋은 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깨지거나 뭐 내용물이 튀어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좀 그 휴대성이 매우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크림 타입인데요. 사실은 조금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슬며시 사라지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일단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변형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전에는 크림 타입을 베이스로 깔고 아이섀도우를 쓰면 더 선명하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이제 선명한 다른 섀도우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얘가 베이스로 할 역할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림 타입에 대한 니즈가 요즘엔 그냥 원톤 아이섀도우처럼 하나를 이용하지 이거에 대한 그런 좀 니즈가 좀 많이 줄고 있고요. 자, 그래서요 이 크림 타입은요 리퀴드와 습식 타입의 좀 중간 정도의 형태인데 각자의 이 습식이나 리퀴드가 워낙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크림 타입이 들어갈 틈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표 제품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사실 바비 브라운의 이 크림은 아직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림에서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로서는 되게 좀 자신감이 있을 법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컬러를 한번 크림 타입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핑키한 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뭐랄까 좀 보이나요? 이렇게 좀
피부에 매끄럽게 발리는 느낌하고 크랙이 잘 생기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 보시면, 자 보시면요, 여기서 이 옆에가 리퀴드 타입이었잖아요. 닦아내면 얘만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에서는 훨씬 월등한 애가 새로 나온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저도 저보다 월등한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내 인생이 크림 같은 존재구나. 제 인생이 정말 이런 크림 같은 존재구나. 왜냐면 요즘에 아티스트들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뒤안길로 사라지는 제품들을 보면 가슴이 좀 아프고 왠지 정이 가고 저라도 써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제형별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볼펜 어디 갔지? 이렇게 사실 이거 좀 꼭 넣어주세요. 찾아오는 것까지. 예전에는 크림을 좋아했는데 요즘엔 리퀴드에 빠졌다. 그리고 프레스드 타입을 견제할 만한 제형은 아직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프레스드는 정말 수많은 변형을 다 가능한 유일한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이크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다 존재하지만 저는 역시 눌러 쓰는 게 짱이더라.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영상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어떤 타입의 섀도우를 주로 쓰시나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눈에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프레스드 타입보다는 약간 리퀴드 타입을 권합니다. 쌍꺼풀이 없을 때는 좀 더 밀착력이 좋고 그런 제품들을 좀 발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알고 쓰시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안 박사님, 김 박사님, 박 박사님, 양 박사님 다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 박사, 저기는 방 박사. 저는 황 박사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이게 사실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왜 이렇게 말하나 몰랐는데요. 진짜 많이 해주시면 힘이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예뻐진다. 쉬운 남자 방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야 막 떨어져.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이렇게 떨어질지 진짜 몰랐어. 한번 던져봤는데 쇼킹했지? 아니야? 성격 있어 보이지? 근데 이렇게 깨지는구나 진짜. 던져본 적은 없잖아 나도.